안녕하세요. 구찬스피드입니다. 오늘 미래 컨텐츠는 버추얼 유튜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최근 이제 버추얼 유튜브 시장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추버라고 불리는 이제 버추얼 유튜버에 하면 이제 개인, 이게 사실은 뭐 개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뭐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성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유튜브로 1인 방송, 1인 크리에이터처럼 1인 방송을 하는데 그게 자신의 얼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캐릭터, 만화 캐릭터를 내세워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이제 많은 인기를 누렸고 일본이 거의 뭐 세계 최초라고 사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버추얼 유튜버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어서 우리한테 알려진 이제 버추얼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초창기 때는 주로 일본에서 시도가 된 거죠. 그 뒤는 이제 한국에서도 버추얼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버추얼 유튜버가 그렇게까지 뭐 활성화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뭔가 이걸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하나의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국내에서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제 판단에 볼 때는 사실은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이제 거기 충성도가 높은 약간 덕후들 중심이긴 하지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거는 이 이세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세계 아이돌 우악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우악굿이라는 트위치를 중심으로 주로 방송을 하는데 뭐 유튜버라고도 얘기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잘 활용한 그런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런 오디션 프로젝트를 한 거죠. 이세돌이라고 하는. 그게 이제 큰 성공을 했고, 그래서 거기 멤버인 6명의 버추얼 아이돌이 뭐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약간 다른 아이돌, 버추얼 아이돌들에 대해 비해서 압도적인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거 위에 다른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이제 버추얼 유튜버 시장에 가장 앞서서 달리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일본 시장이 조금 많이 변해서 과거에 인기가 있던 버추버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 일본에서는 버추얼 유튜버 시장을 주도하는 그 회사가 생겼어요. 이건 이제 그동안은 몇몇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뭐 개인이 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방송을 하고 뭐 만들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기업화 됐습니다, 이게. 그래서 하나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떤 사람이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워서 버추얼 유튜브로 방송을 할 때 자기 목소리만 사실은 나가는 거겠죠.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홀로라이브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가 이제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 모아서 이제 방송을 시킨 거죠. 캐릭터를 다 만들어서 여기서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이제 캐릭터도 주고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 방송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쉽게 집에서 누구나 마치 유튜브 방송으로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다 준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그게 이제 크게 성공을 해서 홀로라이브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제 일본을 넘어서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로 이제 방송을 해서 세계 각국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홀로라이브에 있는 그런 버추얼 유튜버 중에
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.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그거 비슷한 다른 회사들이 막 이렇게 나왔겠죠. 그 중에 조금 유명한 회사가, 그래서 뭐 미국의 이제 버추얼 유튜버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홀로라이브라는 회사하고 니지산지라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홀로라이브가 뭐 버추얼 유튜버 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니지산지는 주식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애니칼라라는 회사, 이 버추얼 유튜버를 관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이 회사를 상장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, 일반 사람들이. 홀로라이브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. 이게 1위 그 주자고 훨씬 더 유명한데도 불구하고, 그래서 애니칼라라는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니지산지라는 데가 훨씬 더 유명한 게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알려져 있고, 이게 언론에서도 훨씬 보도가 많이 돼서 대중적으로는 많이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. 홀로라이브는 그런 이제 덕후 분들이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거의 그 가장 1등 회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, 언론에서 여러 번 나온 거는 애니칼라라는 회사가 방송이 되면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되고 상장한 뒤에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그 회사 가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기업체로서 의미 있는 그런 매출, 그다음에 수익 구조를 지금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. 그리고 미래 가치도 또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약간 이런 그 새로운 덕후 문화가 뭐 워낙 발달돼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성공했을 수도 있는데,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본 시장을 지금 넘어서서, 원래 일본은 사실 자국 시장을 위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이 버추얼 유튜버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영어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, 국내에서도 지금 홀로라이브나 니지산지를 이용해서 버추얼 유튜버를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기수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버추얼 유튜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뽑아서 육성하고 이분들을 키워서 스타로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이 두 회사가 선정을 이미 해서 이 두 회사의 그런 걸 넘어서는 건 뭐 지금 현재는 뭐 쉬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본이라는 데가 그 자국의 시장에서 워낙 덕후들도 많고 시장 자체도 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만으로도 시장 이제 수익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했고, 이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영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가 이상하게 버추얼 유튜버가 많고 중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